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에서 공식적으로 오심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특히 토트넘은 굉장히 오심에 큰 피해를 입은 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필하고 있는 토트넘 팬들은 이번 리버풀전 승리에 대해서 굳이 나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루이스 디아스의 골이 옵사이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드 상의 이 오피셜들, 그러니까 이 주심들이 지금 이건 옵사이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골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VAR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명백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인터비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끼어들어야 되는 거죠. 이 판단이 틀렸다라고 이제 뭔가 이렇게 끼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PGMOL이라고 하는 이 심판 기구 단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리뷰를 해보겠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리버풀에 이제 연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리버풀 팬들이나 아니면은 클롭 감독을 만족시키는 대답이 아니었죠. 위르겐 클롭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공평하지 않다, 미쳤다라고 하면서 주심들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옵사이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 보면 알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걸 인정한다고 해도 그게 누구를 돕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VAR이 뭔가 나왔을 때 이런 문제들이 안 일어날 거라고, 혹은 이제 주심의 어떤 판정이 좀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옵사이드가 아니라는 판정이 굉장히 빠르게 내려졌는데, 그것 때문에 경기의 관성, 이 모멘텀이 바뀌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한 클롭 감독입니다. 클롭 감독의 이 분노는 어느 정도 적절한데, 그런데 리버풀 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를 제시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사실은 커티스 존스한테 비수마가 밟히면서 하마터면 이번 시즌 더 이상 비수마를 못 보게 될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야, 진짜 저 이거 봤을 때 진짜 시겁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상황, 그러니까 원래 옐로 카드가 선언됐었는데 다이렉트 퇴장 상황이 이제 이어집니다. 커티스 존스가 리버풀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선수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다이렉트 레드는 이번 경기뿐 아니라 다음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3경기 정도죠. 3경기 정도를 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리버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사실은 이제 불평할 게 없죠. 왜냐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부분이었고, 이게 레드카드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불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리버풀 팬들밖에 없습니다. 리버풀 이거 옐로우였어야 하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죠. 물론 레드가 좀 불운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튼 그렇게 문제되는 판정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문제되는 판정은 이 부분이죠. 루이스 디아스한테 이제 공이 가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공을 마무리한 루이스 디아스가 이제 골 취소가 당한 상황, 그리고 VAR이 딱 켰는데, 자, 제가 이걸 봤을 때 저는 골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토트넘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지금 토트넘 선수의 발이 여기 있죠. 그리고 지금 루이스 디아스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발의 위치보다 이제 더 앞서 있기는 거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눈에 보고 그냥 골 먹혔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웬걸, 이렇게 줄 그어보고 평소에는 이렇게 밀리미터로 어떻게 하더니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패스 넣어가지고 이거 골 넣었는데 이거 그냥 지나가네?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주심을 한번 비춰주는데, 주심이 약간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캡처는 못했지만 아마 심판도 중간에 이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뒤늦게 알았지만, 이제 와서 죄송한데 VAR을 보니까 다시 골이었네요 이런 식으로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끼어들어야 할 타이밍에 끼어들어야 하는데, 지금 VAR이 그 부분에서 놓쳤다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토트넘 팬들은 이 장면을 두고서 분명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다라고 인정은 하는데, 근데 문제는 리버풀이 오심의 어떤 이득을 본 적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로버트슨 같은 선수가 이제 토트넘의 선수 다리를 밟아버리는 이런 상황, 그리고 레드카드를 안 받고 그냥 카드도 안 받는 상황들도 있었죠. 그런 상황들도 있었기 때문에 리버풀은 이런 업보를 그냥 되돌려받은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 Consider it a payback. 그러니까 그냥 되돌려받은 거라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장면 중에는 손흥민 선수가 옵사이드로 잡힌 장면도 있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아마 이 뒤에 넣었을 텐데 야 이거를 옵사이드를 부냐 막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한 8개 더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파비뉴 엘보 원손 손흥민에게 파비뉴가 이 팔꿈치 날렸을 때 야 이거는 진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이거 뭐 턱주가리를 날려버린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손흥민 선수를 이제 아주 그냥 손흥민 선수한테 UFC 기술을 사용해버리는 파비뉴인데 야 이것도 옐로우였죠. 이것도 옐로우 카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제 한국 팬들도 손흥민 선수의 팬들도 굉장히 격분했고 저 역시 이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꺼내면서 야, 이것도 따지고 보면 오심 아니냐. 리버풀이 심판 판정에 어떤 특혜를 받은 적도 굉장히 있는데 이번 한 번의 오심을 가지고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토트넘 팬들이 많은 거죠. 시소코 사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소코 사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챔피언스 리그 파이널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마네가 차가지고 시소코를 맞았는데 이거 팔 맞았다 이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핸드볼 선언이 되는데 이 챔피언스 리그를 완전히 망쳐버린 그런 판정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게리 네빌의 리액션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문제 없지 않냐. 뭐 의도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옐로 카드고 의도를 했으면 뭐 레드 카드면은 그러면은 뭐 다 의도 안 했다고 얘기하죠. 의도를 어떻게 판정합니까? 뭐 거짓말 탐지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분노한 거죠. 네빌이 완전 언프로페셔널, 전혀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말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게리 네빌 리액션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 토트넘 팬들이고 네빌이 기본적으로 토트넘을 좀 싫어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토트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여튼 네빌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튼 심판기구 같은 경우에는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적인 어떤 실수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PGMOL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라고 하면서 보니까 Professional Game Match Officials Limited,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 단체인데 English Professional Football, 영국 주심들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기관이 뭐 미안하다라고 해봤자 뭐 이제 바뀌는 건 없죠. 그리고 역사상에 굉장히 유명한 오심들이 많은데 그 오심을 인정하든 안 하든 경기 결과 자체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씩 다른 뉴스에서 뭐 오심이 발견돼서 뭐 뒤엎네 마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뭐 그런 적이 거의 없죠. 거의 없고 리버풀 팬들은 이번 경기에서도 첫 골을 먹혔다. conceding first. 지금 리버풀이 이런 경험이 벌써 6번째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 상황에서 역전하는 거를 뭐 어떤 정신이다 멘탈리티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겨우 이만큼밖에 못 왔다라고 하면서 토트넘에게 진 것에 대해서 옵타가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옵타가 리버풀의 별명이 The Reds, 빨강색을 뜻하는 The Reds인데 근데 이 별명대로 됐다. 그러니까 레드카드를 2명이나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엘 마팁이 이제 오운골, 자책골을 넣었는데 이 자책골로 인해서 토트넘이 이제 승점 17점을 얻었습니다. 7경기 17점을 얻었으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가 1960에서 61년도 시즌. 그러니까 토트넘은 이때 외에는 지금보다 좋은 시즌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이때 토트넘이 우승했습니다. They went on to win the title. 이 우승을 했던 해 이외에는 지금 토트넘이 더 좋은 스타트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지금 뭔가 변화를 잘 일으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95분 31초에 이 마팁이 기록한 이 자책골 있죠. 이 부분은 지금 가장 늦은 자책골 그리고 가장 늦은 실점으로 인해서 이제 패배하게 된 상황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heartbreak, 정말 마음이 아픈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레드 카드가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경기는 뭔가 좀 흥미로워지고 그리고 사이먼 후퍼 주심이 26분에 이때 레드 카드를 줬죠. 커티스 존스한테 줬는데 그런데 리버풀의 3번째 레드카드였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프리미어리그 5경기 내에서 벌써 3번째 레드카드가 터진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문제였는데 그런데 토트넘이 하필이면 또 손흥민 선수가 있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 레스터시티, 사우스햄튼 다음으로 많은 골을 기록한 팀이 바로 리버풀입니다.
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리버풀 킬러라는 말이 완전히 어울리는 손흥민 선수고, 손흥민 선수는 상대방이 하나 적은 틈을 타서 제대로 히샬리송의 패스를 받아서 꽂아넣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야, 진짜 물 흐르듯한 모습이었고, 히샬리송이 측면으로 들어가자마자 손흥민 선수는 바로 앞에서 좋은 자리 잡아서 마치 굉장히 좋은 영화 이 관람칸을 먼저 선점하는 것처럼 좋은 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그대로 골을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리버풀 킬러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을 옵타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리버풀은 손흥민 선수의 이 골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해졌는데 루이스 디아스의 이 옵사이드까지 터지면서, 그러니까 옵사이드 오심이 터진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주 중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들려올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반다이크가 코디 각포에게 이제 동점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각포가 이거를 그대로 돌아서 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몇 도를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기면하였죠. 굉장히 좋은 스핀을 보여주면서 그대로 이 터닝 슈팅을 기록했고 이게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부상으로 이제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빠지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리버풀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게 바로 이제 레드카드입니다. 또 하나의 레드카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23-24 시즌에 리버풀은 벌써 4개의 레드카드를 기록했고, 그건 지난 시즌 총합, 그러니까 레드카드를 기록한 전체 개수랑 지금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레드카드는 리버풀이 역대 가장 많은 이 레드카드를 기록했을 때가 이제 5개인데 지금 벌써 4개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8경기째죠. 8경기째인데 이 정도라는 거는 엄청 심각한 상황입니다. 리그가 38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30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30경기가 남아있는데 지금 4개의 레드카드를 얻었다. 야, 이번 시즌 리버풀은 카드에 대해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 카드 때문에 이 수가 적은 상태로 뛴 시간으로 치면은 리버풀이 192분을 소화했습니다. 물론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에서 26분에 이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일단 리버풀은 계속 열세인 상황에서 뛰어야 하는 굉장히 힘든 일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야, 지난 경기 토트넘과 리버풀의 이 카드를 보죠. 거의 뭐 카드 폭죽입니다. 여기 레드카드 터진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추가적인 레드 또 터지고, 진짜 양팀 다 카드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로메로, 포로, 우도기, 지금 수비수 4명 중에 3명 받았고, 반다이크, 로버트슨, 비수마 받았고, 메갈리스터, 커티스 존스, 모하메드 살라, 알레오 벨리즈 8분밖에 안 뛰었는데 옐로 카드를 받았고, 그리고 디오고 조타까지, 여튼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카드를 수집하면서 카드 트러블들이 난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주심들이 굉장히 또 냉정하게 카드를 꺼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를 확실하게 좀 관리를 해줘야 하는 이번 시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거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69분에 이제 교체로 이제 나가게 됐는데, 손흥민 선수가 벌써부터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대표 때 일정 때 이 훈련을 하다가 태클을 당한 상황이 있었죠. 진짜 그 부분 너무 속상했는데, 그 뒤로 확실하게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스날전, 리버풀전, 야, 이거 뭐 손흥민 선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뛰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텐데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죠. 그게 아무래도 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도 없습니다. 이제 뭐 솔로몬이나 히샬리송이나 그 자리에 계속 넣어보지만 뭐 역부족이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좀 돌아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저번에 올린 컨텐츠에 많은 분들이 이번 A매치 기간 때 손흥민 선수가 오지 않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다른 선수들도 30줄에 보통 이제 대표팀 은퇴를 하지 않았냐, 손흥민 선수도 이 클럽팀 최고를 찍기 위해서 좀 은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몸을 좀 아껴야 한다. 이번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전방 압박 미친 듯이 뛰고 했는데, 물론 이기기는 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희생이 결국에는 이제 의미가 있었지만, 정말 자칫하면은 이제 토트넘이 1대1로 그냥 비기면서 굉장히 슬픈 상황이 될 뻔했죠. 물론 홈 무패가 이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몸 관리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 경기를 보시면서 이 주심의 어떤 오심, 뭐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또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